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구어와 상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구는 관아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민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구는 똑같이 관귀생인데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자 정리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아생, 군자 무구. 내가 한 일을 보니 군자이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상활, 관아생 관미야. 내가 한 일을 본다는 것은 백성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6구어는 군위죠. 군위. 그 다음에 중정을 얻었죠. 그 다음에 구위와 응을 하죠. 즉 구어는 중정을 가진 양요로서 구위와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건한 군왕이 자기가 한 일을 자기를 보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건한 군왕이 있는 자가 생활 양식을 보고 반성하는데, 이 아생의 의미는 관민과 동격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삶을 보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하죠. 어찌 보면.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살피는 것이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살피는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관미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부연해서 설명하신 것을, 구어는 그 지극한 현저함으로 백성들에게 현저함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존위다. 즉 백성들의 존위가, 군 위에 있는 왕이 백성들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활동이나 행동 상황을 위험 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활동을 과시적으로 보여주고 이에 감화된 백성들을 살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황 교수님의 일반 설명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관아생, 나를 보는 것은, 나의 삶을 보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가 구오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상구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관기생, 군자무구. 관기생, 군자무구. 상활, 관귀생, 지미평야. 그 한 일을 보니 군자라면 허물이 없다. 그 한 일을 본다는 것은 그 뜻이 편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 그 한 일을 본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풍지관을 했을 때, 먼저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는 제일 끝에 있죠. 괴의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육삼과 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의 끝이니까, 이제 상계 끝이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상구는 부당이로서 양요다, 육삼과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지관 제일 처음 봤을 때 시각이 위에서 백성들을 보는 시각과 아래에서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서로 교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관기생은 그 삶을 살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아래 사람들이 관찰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죠. 어째 보면 나라의 지도자나 공적인 인물이 백성들에서 삶이 하나하나 사생활이 없이 공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서 관찰되고 바라봐지듯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근신하고 생활을 이제 바르게 해야 된다고 조금 약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미평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설명을 보면은 그 생김새를 살핀다. 내가 또는 내 작품이 만인에 의해서 관찰되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미평야,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을 나무의 물상으로 보면은 아래 대지에서 나무를 바라보는 모습이죠. 즉 관찰의 주체였던 자가 객체로 전환되는 그런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찰되어지는 삶,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여지게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이 이 효를 설명하시길, 가장 극에 있으니 자기의 뜻을 천하에서 관람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관람되는 위치에 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여기서 기생은 활동뿐 아니라 활동의 산물, 생산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기생, 그 관찰되는 삶이 무엇인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걸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찰을 할 필요 있죠. 이게 오히려 공적 인물에 대한 자질 검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상구에 대한 측면을 다 봤는데, 우리가 관의 의미가 이제 아까도 봤듯이 관의 의미가 위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즉 위에서 이렇게 대관, 큰 위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아래에서 권의 백성들이 위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서로 상호 크로스 체킹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죠. 이런 상태에서 유부옹약, 믿음이 있는 관이불천 유부옹약, 믿음을 가지고 보는데, 이 관의 의미가 계속 이야기지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개별 효에 대해서 이 사물을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 논리를 염두에 두고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초육에서는 우리가 최초에 봤을 때 아이의 눈으로 보는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6위 규관에서는 여자가 문틈으로 보는 상황이 나와 있고, 6.3은 관하생은 주관성이 걷고 나를 객관적으로 내 삶을 보아서 진퇴를 결정하는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시각이 점점 넓어져서 관국지가 나라의 빛남을 보는 시각이 있고, 그 다음 9호 관하생, 나를 보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것이다 로 보는 것이 있고, 그 상구는 관기생, 그 삶은 공적인 삶이 다른 사람에서 관찰되어지는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는 거죠. 이 전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관, 객관성,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 신비한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그 근본적인 취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이 효를 바라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개별 효를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관아생, 군자무구, 상활 관아생 관민야. 군자인 내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군자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군자인 내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관아생을 보면은 이게 이제 풍지관의 구호가 변하면은 산지박이 되죠. 근데 산지박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그 지뢰복이 되죠. 지뢰복이 되니까 이 지뢰복은 이렇게 학계가 살려냄이 있는 거죠. 즉 일반적 설명은 효변을 하게 되면 산지박이 되는데, 산지박을 위에서 보면은 지뢰복이 되죠. 그래서 뒤집어 보면은 그 지뢰복이 되니까 학계가 삶이 되는 거죠. 살아남이 되는 거죠. 지는. 그래서 살아내는 상이 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간의 죽음에 임박을 해서 뒤집어 보면 진의 생이 나오니 인덕으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무구는 밖에를 뒤집으면은 지뢰복에 대해서 학계가 진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며 만민을 살펴니 군자는 무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민은 결국에는 관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다. 즉 뒤집어 바라본다는 그런 시각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다사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관기생, 군자무구, 상활 관기생 지미평야. 군자인 그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군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상활 군자인 그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백성들을 돌보느라 군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군자의 마음이 백성들을 살핀다고 전전긍긍하니까 좋아지는 것은 백성이죠. 그 모든 혜택은 백성들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관기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풍지관이 있으면은 상육이 변하면은 상구, 제일 위에 있는 상구가 변하면은 이제 그 수지비가 되죠. 근데 수지비를 아까도 이야기했지, 이렇게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수사가 되죠. 그러니까 지수사가 되니까 지수사의 이 개에서는 진의 삶이 또 나오는 거죠. 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진의 생이 나오는 거죠. 진은 사는 거니까 이렇게 생이 나오는 거죠. 즉 빗개를 수집이 빗개를 위에서 바라보면은 지수사가 되고 진이득은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고 소생이니까 관기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는 진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자무구의 상도 똑같습니다. 그 빗개를 뒤집으면은 수지 빗개를 뒤집으면은 진이 낮은 대로 임하니까 임하여 곤의 백성들을 소생시키니 군자무구 군자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지미평은 이제 수지 빗개를 보면은 감의 근심을 상징하는 거죠. 감이 근심의 의미가 있죠. 근심한 바를 근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근심의 객체는 백성들에게죠. 즉 군왕이 처신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근심하고 부지를 하면은 온 백성들이 혜택이 돌아가니까 곧 즐겁게 잘 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군자인 그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군자에게는 허물이 없다. 상활 군자인 그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백성들을 돌보느라 군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산의 설명이고 오늘은 이제 구오와 상구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오는 관하생 나를 본다는 것이 관미냐의 의미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관기생은 공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되고 내가 평가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번째 괴인 활의 서합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